여러분 반갑습니다. 쿼터백 김봉훈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이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또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았을 때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봉훈의 연금절세 Q&A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연금절세와 관련된 궁금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이 퇴직소득의 종류와 그리고 수령 방법을 일단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보통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어져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는 뭐 다 퇴직연금 제도에 도입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DB형과 DC형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다가 근속연수 곱해서 지급해주는 퇴직금을 의미하고요. 자, DC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책임하에 운용해야 되는 이러한 그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퇴직했었을 때 IRP 계좌 확인서를 제출해서 지급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했었을 경우에는 뭐 선택에 따라서는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하기도 한데 대체적으로는 IRP 계좌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외퇴직금이라고 해서 명예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연금저축으로 바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IRP 계좌로 지급을 받든 연금저축으로 지급을 받던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외퇴직금의 경우는 선택지는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안 해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IRP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법정 외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이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냐면 법정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IRP 계좌로 대체적으로 수령하면서 나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보통 법정 외퇴직금이라고 해서 명예퇴직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 쪽으로 일단은 수령하셔서 일단은 필요한 자금들이 있으면 중간에 인출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뭐 별다른 활용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 개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 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퇴직 소득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IRP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 연금저축으로 바로 수령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에서 지급을 받고요. 나중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걸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연금 개시 조건이 만 55세가 넘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가입기간 조건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나이 조건과 가입기간 조건을 모두 다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계좌가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 계좌의 경우에 한해서만 IRP 계좌와 연금저축 상호간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는 가입기간 조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만 55세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 상호간 이전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IRP 계좌에 가입된 모든 금융상품들은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실물 이전 제도의 경우는 IRP 계좌에서 IRP 계좌끼리만 가능하지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는 실물 이전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가입된 금융상품들은 모두 다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금화, 현금성 자산의 100%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연금저축으로 뭘 할 수 있다? 이전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전 과정에서 가입일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RP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연금저축도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A 계좌를 B 계좌로 만약에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A 계좌의 가입일이 연금저축 가입일, 즉 B 계좌의 가입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A 계좌가 B 계좌로 가게 되면 B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한다. 자, 그러면 나는 A 계좌의 가입일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싶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A 계좌를 어느 계좌로? 신규로 연금저축을 새롭게 개설해서 이전 신청하게 되면요. 자, 이때는 뭐 새롭게 개설한 날이 아니라 원래 당초에 A 계좌에 가입했던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좋기는 한데 이러한 가입일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매도까지 필요하다라는 점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새로운 연금저축을 개설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IRP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미 가입된 연금저축으로 옮겨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가입일로 변경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게 뭐 불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가입일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일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가입일들은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일에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뭐 2013년도 3월 이전에 만들어진 아이들은 뭐 6년 차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1년 차 적용되는데 중요한 건 연금 개시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 상태에서 그죠. 연금 개시를 뒤로 미루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IRP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할 때는 가입일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신경 쓰고 더블 체크 한번 해보신 다음에 며칠로 바뀌는지는 한 번쯤은 체크하셔야 돼요. 가끔 잘못된 경우에는 사실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형태의 계좌로 이전되는 경우 있어요. 물론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전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IRP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전했었을 때 가입일이 언제로 되는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그래도 장점이 있어야지 사실상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위험자산의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의 경우는 위험자산의 한도가 70%, 안전자산 30%로 설정되어져 있는데 사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100% 모두 다 위험자산에 투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위험자산에 100%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자산의 한도가 없어졌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위험자산을 100% 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출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의 경우는 중도 인출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을 개시하기 이전에 일단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뭐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감면 없이 인출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운용이익과 일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들을 중간에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대략 16.5%의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TF를 운용함에 있어서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생 상품, 가끔 ETF 상품들 중에서 선물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IRP 계좌에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대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선물 지수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통화 선물도 대체적으로 현물이 개념보다는 이제 선물 지수의 개념으로 일단은 우리가 ETF 상품의 기초자산이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자체를 가입할 수 없는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금저축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인출의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IRP 계좌는 연금저축에서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조건 충족하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잘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연금 투자 관련돼서 사실상 의사결정 내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터벨 자산운용에서
쪽에서는 연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연금 투자의 의사결정 스스로 내리기 어렵다면요. 연금 자문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봉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